혹시 문화유산 전문가라고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죠? 제가 만든 직업이에요. 요새는 창업이 아니라 창직이래요. 직업을 만드는 거래요. 네. 이 문화유산 전문가는 뭐냐면 어, 해설사들 아시죠? 해설사 선생님들은 한 자리에 서서 수업을 하시는 해설을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전국을 다 다니고 있고요. 어떤 때는 뭐 일본에도 가고 중국에도 가고 그래요. 그렇게 가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려고 가요. 일본에 갔을 때는 대마도를 갔는데요. 대마도에 간 이유는 어,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통신사들이 갔던 그 길을 따라서 아이들이랑 같이 가는 뭐 이런 식으로 수업을 외부에서 하지만 아이들이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체험과 함께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포커스가 교육에 맞춰지다 보니까 이제 해설사 선생님들보다는 조금 이렇게 심도 있는 깊은 이야기들을 아이들과 나누고 있고, 이 내용들은 어떤 때는 논술도 되고 어떤 때는 뭐 토론도 되고 이런 식으로 전천후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저는 완주에 귀촌한 지 3년 됐어요. 2016년 12월에 내려왔거든요. 내려와서 만경강에 꽂혀가지고 만경강 사랑지킴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지금 만경강을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서 만경강을 이용하여 전라북도가 르네상스를 이루어야 된다. 뭐 이런 거창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이랑 체험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기를 하게 됐어요. 관광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고 기획하고 개발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고요. 이 일을 하면서 가장 재미있었던 거는 삼례에 너무나도 많은 컨텐츠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는데 되게 큰 기쁨, 자부심 그런 거를 느끼게 됐어요. 이게 지금 완주를 걷다 골목을 걷다라는 제 책인데요. 이제 제목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주에 있는 지역들을 이렇게 직접 발로 걸으면서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컨텐츠들을 뽑아서 책을 만들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책만 나온 게 아니라 만경강 생태관광 가이드북이라는 책도 나왔고요. 그리고 그 표석을 따라 제국에서 민국으로 걷다라는 책도 쓰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저를 작가님이라고 부르고 뭐 스토리텔러라고도 하고 이렇게 그런 호칭을 받게 되었고요. 삼례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 이제 이런 컨텐츠를 개발하는 일이었는데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역 문화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같이 일을 하자고 제의를 해주셔서 무주에서 지명조사, 삼례 읍지 편찬위원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그 로컬리티 인문학 강의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할 건데요. 또 로컬리티 인문학 하면 또 좀 어렵죠. 로컬리티는 말 그대로 그냥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역 인문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자면 3.1운동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유관순 열사 떠오르시죠? 자, 그러면 삼례에서 3.1운동을 주도했던 분은 누구일까요? 아세요? 모르시죠? 이렇게 저희가 중앙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정작 지역의 이야기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에서 지역의 역사, 지역의 문화들을 이야기하는 것, 이게 로컬리티 인문학이고요. 아주 이제 저기라고 한다면 한 줄로 요약한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지역에 저평가되어 있는 자원을 발굴하고 스토리텔링하여서 지속 가능한 발전 방법을 찾는 것. 이렇게 되면 지역이 행복해지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 삼례 완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장 큰 목표는 지역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 강의를 하려고 농협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어요. 왜 농협에서 일하세요? 상무님. 왜 농협에서 일하세요? 농협에서 일하는 목표는 무엇인가요? 저요? 네. 그래도 처음 두 번째잖아요, 저희가. 일단 농협에 들어왔습니다. 네. 농협에 들어왔고요. 농협에 다니다 보니까 제 생활도 하게 되고 또 지역 출신이다 보니까 아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내가 농협 직장 생활을 하면서 네. 내가 아시는 분들한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에서 하는 일로 좀 도움을 주고자 하다 보니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역에 이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게 이제 사명인 건데요. 제가 그 농협 중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조합원의 소득증대. 그래서 요새 이렇게 한다면서요. 5천만 원 이렇게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삶의 질 향상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선생님들이 도와주시면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그리고 이제 가장 저 마음에 와 닿았던 게 지역 발전이었어요. 제가 지역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도 지역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어떤 그런 공통점을 발견을 하고 무척 참 좋다, 좋은 만남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농가소득 5천만 원이던데요. 제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삼례는 얼마 정도예요? 지금 현재 평균 소득이? 모르세요? 네. 아니, 저 궁금해서 다른 데는 다 5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삼례는 어느 정도일까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적었고요. 소득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그 박근혜 정부에서는 6차 산업을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융복합 산업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두 개가 결국 같은 이야기인데요. 생산 가공 이 부분은 이제 농민들이 책임을 지시는 것 같고요. 유통은 또 우리 선생님들이 농협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것 같고, 관광과 체험은 제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잘할 수 있는 관광과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부킹닷컴이 저기 조사를 해봤어요. 국내 여행 트렌드가 무엇인지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은 대한민국이 가장 안전하대요. 그래서 외국 여행보다는 국내 여행을 선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어딘가에 가면 찍고 그 유명한 관광지는 다 찍어야만 됐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대요. 어딘가에 가서 거기에서 충분히 쉼을 누리면서 그 지역의 문화를 체험하고 누리는 그런 느린 여행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지역의 문화를 체험하려고 한대요. 예전에는 박물관이나 뭐 이런 그 미술관이나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그냥 쓱 보고 나와서 내가 어디에 갔다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요새는 어디에 가서 무슨 체험을 해보니까 어떻더라라는 그런 그 체험에 포커스를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먹방이 유행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여행에서도 이 맛집을 탐방하는 게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가족 여행, 부모님을 모시고 아니면 반려동물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가족 여행들이 트렌드를 이루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삼례에는 어떤 자원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삼례 문화예술촌 다 아시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비비정, 그렇죠. 삼례 성당도 있고 책마을 문화센터, 비비정 예술열차, 호산서원 다 아시죠? 이 정도 다 아시죠?
오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재미가 없죠. 이거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제가 이렇게 이제 서울이나 이렇게 손님들을 모시고 삼례에 오면 다 돌아보고 너무 좋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삼례에서 뭘 사가면 될까라고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딸기 사가세요. 딸기 사가세요. 그러는데 되게 난감해하세요. 아시죠? 딸기는 사서 들고 다니기에 조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행하시는 분들이 딸기를 사가기에는 조금 난감해하세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 아쉽지만 다음에 사야겠다 그러고는 그냥 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삼례 관광의 가장 큰 문제점은 관광을 마치고 사갈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삼례에서 할 수 있는 체험을 이야기를 하면 이제 삼례 딸기 수확 체험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삼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게 좀 한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관광들이 농가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관광객은 와서 그냥 돌아보고 가고, 농가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농가 수익하고는 연결이 안 되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기로는 지역의 생활 문화를 조금 높이면, 생활 문화 수준을 조금 높이면, 그리고 인재화를 하게 되면 좀 관광에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삼례다움인 것 같아요. 삼례스러운 것, 삼례에만 있는 것,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특별한 거고 아주 메리트가 있는 거고, 이런 거는 내가 돈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서 할 수 있으면 굳이 삼례까지 안 오잖아요. 삼례에서만 할 수 있는 거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시는 분 계세요? 네? 만경강. 만경강 중에서도 삼례에 아주 유명하지는 않지만 아주 귀중한 자원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신천습지라고 들어보셨어요? 삼례에 있어요. 삼례에 하리교죠. 이렇게 예쁘지 않나요? 제가 찍었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자랑스럽게 하고 있는데요. 삼례 신천습지는 구아리 회포대교에서부터 삼례교까지 2km 구간에 있는 습지이고요. 하도 습지예요. 그러니까는 강에 있는 습지이고요. 생물의 다양성이 우수해서 환경부에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곳이에요. 이곳에는 수달이 살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사라졌다고 이야기를 했던 사기 살고 있어요. 실제로 사계 배변은 쉽게 볼 수 있고요. 그 동영상을 찍은 사람도 있어요. 무인 카메라로. 그다음에 꼬리명주나비라고요. 예전에는 되게 흔했던 나비인데 지금은 꼬리명주나비가 멸종위기종 2급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됐냐면 꼬리명주나비는 저기만 먹어요. 쥐방울 넝쿨만 먹거든요. 근데 이 쥐방울 넝쿨이 농약 때문에 사라져서 먹이가 없어서 꼬리명주나비도 사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신천습지에 쥐방울 넝쿨이 자생하고 있어요. 작년 여름에도 그 꼬리명주나비를 모니터링했고요. 지금 저희 그 만경강 사랑지킴이에서 기대하기로는 쥐방울 넝쿨을 좀 잘 가다듬어서 꼬리명주나비 축제를, 살아있는 나비 축제를 신천습지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습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만경강 사랑지킴이는 이 신천습지를 습지 보호구역으로 등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습지 보호구역이 되면 남사르 습지에 등재를 할 수가 있어요. 남사르 습지라고 혹시 아세요? 남사르 습지는요, 전 세계에
그 철새들이 오가는 길목에 있는 중요한 습지들을 전 세계적으로 보호하자라는 그런 협약이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세계문화유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습지가 남사르 습지가 잘 보존이 되고 잘 활용이 되면 남사르 도시라는 인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도시인데요, 이런 인증 마크인데요. 이 인증을 받게 되면 6년 동안 그 도시에서 생산되는 모든 생산품에 이거를 붙일 수가 있어요. 고창에 가시면 그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유네스코 마크 붙이잖아요. 그 마크 붙임으로 인해서 고창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15% 정도 매출이 향상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신천 습지를 잘 가꾸고 보존하면 남사르 습지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어떤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제가 여기 완주신문에 이렇게 기고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만경강은 전라북도의 르네상스를 주도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한 생각을 여기에 썼거든요.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신문을 놓고 갈 테니까 그 신문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신천 습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만경강 야행하고 치맥 축제를 했어요. 올해도 9월에 할 거예요. 그 저기 전에 추석 전에 주말에 할 건데요. 이렇게 야행과 치맥 축제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삼례를 찾아주고 그리고 신천 습지에 대해서 알아가고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조금 삼례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식되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경강 해넘이 축제는 작년 12월 연말에 했었죠. 혹시 기억하세요? 네, 거기 그 사진 저희 만경강 사랑지킴이에서 후원을 했었고요. 마을 경로당을 활용하는 팜핑은요.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한번 했었어요. 하리에 신풍 경로당이라고 있는데요. 신풍 경로당에서 아이들과 1박 2일 자면서 삼례 딸기 수확 체험도 하고 여기 관광지도 돌고 이렇게 하면서 그 팜핑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마을에서는 어쨌든 큰 돈은 아니지만 숙박비를 받을 수 있고요. 저희는 1인당 10,000원씩 지급을 해드렸어요. 왜 그랬냐면 여기 게스트하우스 있잖아요. 문화예술촌 들어가는 입구에 그 게스트하우스가 1인당 2만 원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마을에 1인당 10,000원씩 해드리고 그렇게 되면 저희는 10,000원 저렴하게 했지만 마을에서는 10,000원의 수입이 생긴 거잖아요. 이런 거를 해보니까 가능하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새 탐조 프로그램인데요. 신천습지에 6,000마리가 찾아와요. 기본적으로 보통 6,000마리가 찾아오는데 이 중에는 그 노랑부리 저새라고 전 세계적으로 2,000마리밖에 없는 새가 우리 삼례에 와요. 그리고 작년에는 느시라는 새가 찾아왔어요. 우리나라에 딱 한 마리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에 딱 한 마리 찾아왔는데 그 한 마리가 우리 삼례에 와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귀중한 새들이 겨울에는 오거든요. 이런 탐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면 그분들이 와서 탐조도 하고 딸기 체험도 하고 관광도 하고 이러면 좀 지역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만경강 생태 교육 프로그램은 저희가 만경강 사랑지킴이가 학교 마을 프로그램에 완주 교육청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하고 연계해서 이 생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꼬리명주나비 축제를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만경강에 아까 수달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뭐냐면 수달이에요.
광주에서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를 했는데 광주 무등산에 수달이 산대요. 그래서 이 수달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관광 상품을 만들었고요. 아이고. 이거는 고창 갯벌에 살고 있는 동물들을 이렇게 캐릭터로 만들어서 관광 상품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거를 보고 생각했던 거는 우리도 만경강에 살고 있는 이런 동식물들을 활용해서 관광 상품을 만들면 사람들이 삼례에 와서 사갈 게 없다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지금 익산에 있는 그 디자이너 한 사람이 익산 문화관광재단에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만경강에 살고 있는 동식물을 활용해서 캐릭터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올해 연말쯤에는 그 캐릭터들이 나올 것 같고요. 이렇게 캐릭터가 나오면 전라북도에서 그 관광기념품을 공모를 해요. 이때 한번 응모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금반마을 아세요? 네, 금반마을에 석지장이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금반마을 석지장이에요. 이 사진을 제가 그 저명한 역사학자 교수님께 보내드렸더니 이거는 석지장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그 남근석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한 게 아니고요. 후지 간따로라고 그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의 수리조합을 만들고 대하저수지, 대간선수로 경천저수지를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부리농장이라는 그 농장을 만들고 그 농장에 일본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 농업 이민을 받으려고 만들었던 책에 보면 이 석지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석지장 이야기는요. 독주항하고 또 관계가 있어요. 독주항은 여기 지금 연도를 잊어버려서 1930년도에 나온 신문이에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신문이에요. 그러니까 1930년대에 150년 전에 백대석이라는 사람이 삼례에다가 수로를 만들었대요. 그게 독주항이에요. 그 수로를 만드는데 돌이 있어가지고 수로 공사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꿈에 하얀 옷을 입은 신령님이 나타나서 내일 새벽에 일찍 그 공사 현장에 나가보면 송아지가 뛰어갈 거다. 그러면 송아지가 뛰어가는 길을 따라서 수로를 만들면 된다라고 계시를 줬대요. 그래서 아침에 가보니까 진짜 송아지가 있는데 그 송아지가 이렇게 뛰어가는 곳을 따라서 수로를 만들었는데 그 수로가 지금 우성 아파트 앞에 있는 그 수로예요. 그 수로를 독주항이라고 하고요. 1930년도에 150년 전이면 1770년대 정조임금님 때 만들어진 수로예요. 그 수로를 만들 때 이 석지장이 나왔대요. 이 석지장이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수로 공사하는 게 되게 힘들어가지고 사람이 많이 죽었대요. 근데 그 공사 중에 스님이 지나가면서 이 석지장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면 공사를 안전하게 끝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여기 이 석지장을 모시고 공사를 했는데 전설의 고향에 나온 이야기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전설의 고향에서 했던 이야기예요. 전설의 고향에서 했던 이야기는 이 석지장을 딱 들어 올리니까 그 밑에 금반지가 들어 있었대요. 그래서 금반마을이라고 하는 이유가 석지장 밑에서 금반지가 나와서 금반마을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가 모르는 관광 자원인 거죠. 그 이야기가 바로 여기 이 일본어로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 일본어는 제가 안 돼가지고 서울에서 일본 책을 그 전문적으로 번역하시는 작가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서 번역을 한 내용이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우리가 모르고 있던 내용들이죠. 이거는 민속 문화 콘텐츠이고요. 잘만 스토리텔링해서 잘만 팔면 얼마든지 좋은 관광 콘텐츠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남근석은 풍요와 다산,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그리고 여기 그 금반마을에 사시는 주민 이목균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80년대까지만 해도 거기에 4월 초파일이 되면 사람들이 와서 공을 들였대요. 그런 이야기들이 전부 이야기 스토리잖아요. 그거를 제가 생각할 때는 석지장 모양의 빵을 만들어 가지고 이 빵을 먹으면 건강하고 안전하다. 이 빵을 먹으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 이렇게 팔면 어떨까? 그냥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거는 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에 이렇게 제출을 해서 픽이 되면, 선택을 받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다 전적으로 다 실용화재단에서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시도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막 이제 말씀드렸듯이 대간선수로인데요.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삼례, 석전리에 있는 학동마을이에요. 삼례의 딸기, 딱 대표적인 딸기 벽화로 그려놨죠. 여기 이 꽃이 뭘까요? 네, 자운형이에요. 학동마을, 정산마을, 그 주변에 있는 마을들 5개가 모여서 자운형 마을이라고 지원 받았었잖아요. 기억하세요? 2009년부터 지원 받았었잖아요. 이렇게 이제 대간선수로 주변에 이렇게 자운형 마을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바로 그 우성 아파트 앞에 있는 찰방딸이에요. 여기 이게 찰방딸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그 독주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독주항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어딜까요? 삼례. 그렇죠. 원어전. 어전 마을에 지금 아직 못 가봤는데요. 아마 지금쯤이면 장미가 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장미가 이렇게 흐드러지게 피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우연히 오후에 가게 됐는데 노을이, 장미와 어우러진 노을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그 대간선수로와 엮어서 마을들, 대간선수로를 도보로 걸으면서 그 마을들에서 체험을 하면 어떨까? 이거 대박 컨텐츠야 막 그러면서 제가 꼭꼭 숨겨놓은 컨텐츠입니다. 대간선수로는요 1923년에 만들어졌고요. 이제 2023년이 되면 100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고산 어우리보에서 시작해서 옥구저수지까지 가는데요. 이 대간선수로는요 농업용수일 뿐만 아니라 익산 시민들의 식수예요. 지금도 익산 시민의 47%, 45%에서 47%가 대간선수로 물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완주에서 조금 신경을 써서 대간선수로를 좀 깨끗하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거는 100년 됐으니까 근대 농업유산이죠.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국가 중요 농업유산으로 등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작년에 생강, 완주 생강으로 봉동의 생강이 국가 중요 농업유산으로 등재됐잖아요. 이렇게 해서 지원받은 금액이 몇십억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덕분에 뭐 생강 박물관, 뭐 체험학습, 그 마그네 딸이 옆에 지금 생강 심어놨잖아요. 경관 조성 사업 이거 다 그 국가 중요 농업유산에 등재되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비정 양수장인데요. 아시죠? 이거 근대문화유산으로 등재됐죠. 근데 지금 비어 있잖아요. 이게 좀 아깝더라고요. 그리고 이 위에 가면 여기
전망대로 사용하고 있는 이거 있죠. 이게 정수 탱크예요. 그러니까는 양수장에서 물을 품어 올려가지고 이 정수장으로 올려요. 그러면 여기에서 압력을 가해서 팍 쏘면 어디로 가냐면 익산으로 가요. 일제 강점기 때 1위에 있던 일본 사람들의 수돗물 공급원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 이런 것들을 좀 비워놓지 말고 활용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뭐가 좋을까? 특산품 매장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쌀 많이 나오니까 흑미 막걸리나 아니면 수제 막걸리, 요새 수제 막걸리 저기잖아요. 열풍이 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이렇게 마음 맞는 사람들이 협동조합이나 이렇게 마을 기업으로 해서 이런 걸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대간선수로하고 연관이 됐으니까 대간선수로 박물관 아니면 농업박물관 아니면 삼리에 찰방이 있었잖아요. 찰방 박물관 뭐 이런 식으로 그 건물을 좀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여기 이 양수장은요, 제가 걸어보니까 삼리 문화예술촌에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걸으면 길게 걸으면 한 2km, 짧게 걸으면 1km 정도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삼리의 트레일 코스라고 명명을 해서 뭐 1코스, 2코스 있잖아요. 그래서 삼리 트레일 1코스, 삼리 트레일 2코스 이런 식으로 트레일 코스를 만들어서 두루누비라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전문적으로 트레킹 코스하고 자전거 여행만 올라가는 그런 그 앱이거든요. 여기에 등재를 해놓으면 그 관광객들 중에 가장 그 수요가 많은 사람들이 산악회를 포함한 도보 여행객, 자전거 동호회, 사진 동호회 이 세 개의 팀들이 가장 수요가 많고 가장 돈을 많이 써요. 이런 사람들을 좀 불러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찰방 이야기인데요. 조선 시대에는 이렇게 10대로가 있었어요. 10개의 대로가 있었는데 우리 삼례에서 해남 8대로는 그 해남을 거쳐서 제주도까지 연결이 되고요. 삼례에서 전주 남원을 거쳐서 통영까지 가는 해남 8대로하고 통영 별로 10대로가 삼례에서 분기를 해요. 길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 도로고라는 책을 쓴 신경준 선생님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길이란 주인이 없고 오로지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주인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삼례에서 분기한 이 도로를 거닐었던 사람이 누굴까 찾아봤더니 추사 김정희 선생님 다 아시죠? 창암 이산만 선생님 혹시 아세요? 창암 이산만 선생님은 상관 편백나무 숲 있죠? 거기에 그 창암 이산만 선생님의 고택이 있었어요. 고택 터가 있어요. 이분들은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추사 김정희는 지금 말로 하면 금수저예요. 금수저를 떠나서 황금수저예요. 정말 그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는데 그 제주도로 유배를 가게 돼요. 근데 창암 이산만 선생님은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 당시에 조선 3대 명필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분은 천재가 아니라 노력하는 천재예요. 하루에 만 자씩 막 이렇게 썼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글을 썼겠어요. 근데 이 추사 김정희가 전주를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상관에서 제자들을 거느리고 그 전주 객사에서 만나요. 만나서 그 당시에 그 추사 김정희는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아주 혈기왕성한
그 나이였고 창암 이산만 선생님은 70대 초반에 연로한 나이였어요. 근데 당신의 글을 이렇게 써가지고 추사 김정희한테 이렇게 보여주면서 제 글이 좀 어떤지 좀 봐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추사 김정희가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그 글을 쳐다보고 있다가 마지못해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 노인께서는 그 글로 시골에서 밥은 먹고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창암 이산만 선생님 제자들이 어떻겠어요?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막 이런 막 하면서 막 제자들이 다 일어섰는데 창암 이산만 선생님이 말려요. 제자들을 말리면서 저 사람 말리니까 이제 추사 김정희가 방을 나가요. 그러면서 추사 김정희가 방을 나간 이후에 창암 이산만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 사람이 글씨는 잘 쓸지 모르겠지만 조선 붓에 해지는 멋과 조선 먹에 스미는 멋을 모르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추사 김정희가 제주도에서 그 유배 생활을 하면서 세한도를 그리잖아요. 그 세한도가 왜 나왔어요? 그렇게 잘 나갈 때 막 주변에 모여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유배 기간이 길어지니까 다 떠나버린 거예요. 다 떠나버리고 남아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림을 그린 게 세안도예요. 그리고 유배가 풀리면서 역시 해남 변로를 통해서 전주에 왔겠죠. 전주에 와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그때 참 건방졌구나. 그 창암 선생님을 만나서 사과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창암 선생님을 찾아요. 그런데 그 한 해 전에 돌아가셨어요. 창암 선생님이. 그래서 추사 김정희가 창암 이산만 선생님의 묘소에 가서 참배를 하고 창암 이산만 선생님 묘는 구위에 있어요. 구위 창암 이산만 선생님 묘에 가서 참배를 하고 창암 이산만 선생님의 비석을 세워줘요. 여기에 조선의 명필이 잠들다 뭐 이런 그 비석을 세워주는데 지금은 그 비석이 없어졌어요. 추사 김정희는 그 금석학자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되게 유명한데 자기 스스로 금석학을 남기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비석을 남기진 않았어요. 그런데 4개의 비석이 남아 있는데요. 그 4개의 비석이 모두 전라북도에 있어요. 그 중에 3개가 완주에 있어요. 이런 게 전부 다 관광 자원이잖아요. 서해 하시는 분들은 김정희의 글씨를 보기 위해서 단체 관광 오지 않을까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리고요,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 할 때 걸어갔던 길이 바로 통영변로예요. 그래서 해마다 이순신 장군이 걸었던 백의종군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좀 잡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암 송시열은 비비정의 현판을 써줬어요. 그리고 포은 정몽주는 호산서원의 메인에 모셔져 있는 분이 포은 정몽주예요. 이분이 왜 여기에 모셔져 있냐면 얘기할까요? 좀 긴데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이런 이야기들이 길 위에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을 좀 잘 포장해서 팔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삼례 찰방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운데요. 경기문화재단에서는 조선시대 옛길을 복원해서 경기 옛길이라고 해서 그 트레일 코스를 만들었어요. 되게 유명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삼례 트레일 코스를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야기들을 보드 게임으로 만들어서 한번 아이들 교육용으로 사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보드 게임을 개발을 하려면 텀블벅이라는 그 크라우딩 펀딩 업체가 있는데 그런 크라우딩 펀딩을 좀 활용을 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삼례 딸기 축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작년에 제가 3일 동안 딸기 축제 모니터링을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딸기 축제 검색해 보니까 제일 많이 뜨는 게 논산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양평, 그 다음에 산청, 그 다음에 삼례 이렇게 뜨더라고요. 자, 논산 딸기 축제가 유명한 이유가 뭘까요? 혹시 논산 딸기 축제 가보신 분 계세요? 가보셨어요? 제가 작년에 가봤는데요. 제가 여기서 딱 놀란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뭘 놀랬냐면 일단 규모에 놀랬어요. 어마무시한 규모에 놀랬고요. 예쁜 포토존들이, 규모가 넓으니까 예쁜 포토존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사진 참 원 없이 찍었고요. 한 가지는 수박국수. 삼례 수박 많이 나오죠. 이거 아이디어인데 전 그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열무김치에 국물이 수박 국물이에요. 근데 되게 맛있어요. 되게 시원하고. 그래서 이런 거는 되게 아이디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삼례 딸기 축제는 규모도 작고 어떤 그 특별한 사람들이 이렇게 삼례 딸기 축제 꼭 가야 돼, 막 이런 특별한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딸기 뷔페예요. 호텔 뷔페인데요. 서울에서는요, 이렇게 2월 달이 되면 그 유명한 호텔들에서 이렇게 딸기 뷔페를 해요. 근데 이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5만 원이에요. 1인당 5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려고 사람들이 1월 달부터 예약하고 대기하고 기다려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딸기 축제에서 한번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주나 삼례에 이 딸기 뷔페가 있나 하고 검색을 해봤더니 있더라고요. 애슐리에서 하더라고요. 딱 2월 달에 그 뭐 이벤트로 하더라고요. 그 애슐리 가격 아시죠? 13,000 얼마인가 그거. 그 가격에 이걸 하더라고요. 근데 우석대에 외식 창업과가 있어요. 제 생각에 어떤 그 삼례시장 2층에 청년몰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호텔처럼 예쁘게 꾸며놓고 외식 창업과 그 학생들이 그런 좀 아이디어를 내서 딸기를 이용해서 음식을 만들고 한 2만 원 선에서 돈을 받고 입장을 하고 그러면 안 올려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 뭔지 아세요? 식빵이에요. 식빵인데 뭐처럼 보이세요? 멜론 식빵이에요. 아이고, 이거는요 수박 식빵이에요. 예, 걔 옆에 빈 건물 있잖아요. 그거 좀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런 팜 카페 한번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외식 창업과 애들이 그 딸기 축제 때 했던 그런 그 딸기 뷔페 이런 것들을 여기서 하면서 좀 안 될까요? 이게 저기 한 게 뭐냐면은요, 이거는 복숭아 엉덩이 빵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고구마 빵이고요. 이게 되는 게 뭐냐면 요새 빵 카페가 트렌드예요. 제가 갔던 데가 이제 춘천 빵공장이라는 데 하고 그다음에 파주 더티 트렁크, 강릉 테라로사 이건데요. 다 서울 시내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제가 이제 여기 파주 더티 트렁크는 저희 아들이 5월 7일 날 입대를 했거든요. 연천으로 입대를 했는데 그 신병훈련소 연천으로 갔는데 거기 갔다 오면서 여기 들렸어요. 그때가 코로나 때문에 다들 경기가 어렵고 막 그런다고 그랬는데 평일이었거든요. 화요일이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한 100명 이상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아이디어만 있다면, 특별함만 있다면 얼마든지 사람들이 이 먹기 위해서 올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게 이게 내 돈으로 하기 힘들잖아요. 이거를 그 지역문화진흥원이라는 데서요. 생활문화지원센터 조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3년에서 5년 동안 지원을 해줘요. 그 리모델링비, 운영비, 인건비 다 지원을 해줘요. 많게는 7천만 원 1년에 그렇게 지원을 해주거든요. 이런 거를 좀 활용을 해서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게 이제 제목이 생활문화지원센터잖아요. 그러면 이제 생활문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생활문화의 질을 높여서 그 좀 잘 사는 지역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팜파티 플래너 아니면 꽃차 소믈리에, 막걸리 소믈리에, 체험학습 지도사. 이 체험학습 지도사는요, 그 용진에 완주 푸드 허브 센터인가 있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용진농협 2층에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저한테 의뢰가 왔어요. 로컬 푸드 체험 지도사를 양성을 할 거래요. 근데 그 교육할 수 있느냐, 교육해 줄 수 있느냐라고 묻더라고요. 이런 체험 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몇몇 분들, 농가분들 만나봤는데 그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체험학습 하고 싶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못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모아서 좀 교육을 하면 좀 그분들이 좀 수월하게 체험학습 시장에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청소년 영어 해설사는 익산에서 이일여고에서 그 동아리로 수업을 해요. 이건 뭐냐면 지역을 알리는 거예요. 지역을 알리는데 영어로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해설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지역에는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영어로 동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삼례문화예술촌에 가서 영어로 삼례문화예술촌을 해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동영상으로 그 유튜브에 올리면 저희는 저기를 줘요. 봉사활동 점수를 줘요. 그러면 이 아이는 봉사활동 점수도 받고 이 유튜브가 이 아이의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지금 현재 익산 이일여고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람책 양성교육이라고 해서 은퇴하신 분들 다양한 경험들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의 경험을 축약해서 이렇게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다 각각의 책이 되는 거예요. 도서관에 책이 있듯이 이제 농협에 이분들의 그 프로필을 다 가지고 있다가 필요하신 분이 나는 문화유산 교육 전문가에 대해서 궁금한데 이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하고 요청을 하면 농협에서 저하고 그 요청자하고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주선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 요청자는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고 저는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책 사업도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농부들이 가장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 농사를 지으면서 터득한 생활의 지혜가 학교에서 연구만 한 교수들보다 훨씬 지혜로울 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농민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된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팜파티 플래너가 나왔으니까 팜파티도 운영을 하고 팜티 파티도 운영을 하고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텃밭도 좀 운영을 해보고 만경강 벚꽃 기가 막히잖아요. 이런 벚꽃 축제, 자운형 축제, 하리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추석 전후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전부 모여서 체육대회 같은 걸 하더라고요. 이런 거를 좀 잘 가다듬어서 축제로 발전을 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전라북도에 시골 마을 작은 축제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런데 그 응모를 하면 지원금 받아서 축제를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지금 밑에 그 생활문화 동호회 활성화 사업은 제가 작년에 여기 완주에서 하려다가 하겠다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왕궁 작은 도서관하고 해가지고 제가 아이디어를 주고 기획서 써드려가지고 이번에 2,500만 원 받았거든요. 3년 동안 받아요. 2,500만 원씩. 근데 이 생활문화 동호회 활성화 사업에 제출했던 아이디어가 아까 그거예요. 팜파티하고 그 사람책 그거 2개로 해가지고 지원 받았거든요. 성공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요. 실패하는 사람은 핑계를 찾는데요. 저는 방법을 찾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내가 이제 이 강의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 조합장님 페이스북에 들어갔더니 조합장님 페이스북에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혼자 꾸는 꿈은 그저 꿈이지만 여럿이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목표는 지역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그게 제 목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농협에 다니는 이유도 지역에 유익이 되기 위해서, 지역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다니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제가 꾸는 꿈이나 우리 선생님들이 꾸는 꿈이나 같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까지는 저 혼자 꿈을 꾸었지만 이제 저의 이야기를 들은 선생님들이 저와 같이 꿈을 꾸어주시면 삼례가 더 나아가서는 완주가 행복한 지역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같이 꿈을 꾸고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